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찜통더위가 물러가자 모기가 등장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너무 힘들어서 숨 죽이고 있었다는데 모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이 조금 선선해지자 등장한 겁니다. 이 모기요, 늦가을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이러다 보니까 한 곳도 없다. 제대로 된 곳이 없었답니다. 자, 정부가요 25개 거래소를 실사했는데 이런 상황이랍니다. 내달 24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뭐 규모가 큰, 그래서 빅4로 꼽힌 것도 실명 계좌 확보 장담 못한다.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세요. 뭐 두 가지 사진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프간 카불 필사의 탈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큰 쪽 사진입니다. 이 비행기요, 미군 수송기입니다. 미국인들을 싣고 카불을 떠나는 수송기인데요.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리는 아프간 국민들입니다. 이 비행기라도 잡고 떠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수송기가 이륙을 해서 하늘에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렸던 몇 명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 선언 어제 했습니다. 대선 제3지대 불씨다. 그러니까 여당, 그다음에 제1야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른바 제3지대 뭐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 남는다. 불씨가 남았다. 김동연 등과 연대에 중도 표심 공략할 듯하다. 불출마 약속 번복은 부담이다.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런 번복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비 확 내려가네. 복비라는 말보다는 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게 이제 표준말이죠. 중개 수수료가 확 내려간다. 10억 집을 살 때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된다. 최근에 아파트값,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 역시 비율에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가 뭔가 지금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중개료 개편안이 공개됐는데요. 6억 원 미만 주택은 현행 세계 유지할 듯. 그리고 6억에서 한 10억, 한 9억 정도 그 사이는 뭐 반값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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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17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오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다발 헬기. 이 무슨 헬기일까요? 헬기에 돈이 가득 빡빡하게 차 있다는 뜻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요, 아프간을 버리고 떠난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인데요. 이분이요,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요. 차 4대에 돈을 꽉꽉 채워서 공항에 갔답니다. 그리고 헬기에 그 돈을 실었는데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와서 헬기에 다 모시고 그냥 버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헬기는 이륙을 하고 도망을 갔죠. 돈다발 헬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마이웨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이웨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뭐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황교익 딜레마.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내용이군요. 지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반값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정부가 손질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세 가지 안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정할 분위기인데요. 이 내용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하고는 뭐 그런 관계가 없는 먼 나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세계 코로나 때 한번 보셨죠?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요, 전 세계에 파급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국이 불안하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대상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얘기입니다. 아프간, 이제는 뭐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떠났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도망을 쳤으니까요. 이름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이름이요, 아슈라프 가니입니다. 여기 사진 있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입니다. 뭐 도망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사 보겠습니다. 아프간 대통령, 차 4대에 돈을 가득 싣고 도망갔다. 차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공항으로 갔죠. 그리고 이 돈을 헬기에 실었습니다. 탈출 헬기에 못 실은 돈 활주로에 버렸다. 아,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대단하다고 할까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까요? 그러자 국민 배신한 사기꾼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라서는 어디로 간지 모르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분 어떤 분인지 저 기사 뒷부분에 좀 소개돼 있어요. 만으로 72살입니다. 이분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 기회를 잡아서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근무도 했어요. 그러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그러면서 친미 정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요, 이 대선 한 2차례 열렸는데 부정 논란이 계속 불거졌어요. 잡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아프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그러면 지도자가 있겠죠, 탈레반도요. 누구인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탈레반, 은둔의 지도자 아쿤 드자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요, 탈레반 리더인데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답니다. 그리고 2인자를 통해서 뭔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요. 이름은 하이바툴라 아쿤 드자다. 앞으로 아마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탈레반의 실권자거든요. 이런 모습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집권 때, 그렇죠. 과거 탈레반이 집권을 했죠. 그따 물어놨는데 과거 집권 때 고위법관 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판결이요, 신체 절단형 등 가혹한 판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이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환 평론가,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 그리고 들어선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연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이 아프간 대통령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망간 대통령이나 새로운 지도자나 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가니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냥 도망간 게 아닙니다. 차 4대에 돈을 가득 실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달러겠죠? 아니면 유로나 뭐 이런 돈이겠죠? 그런 식이겠죠. 아마 외화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프간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도망을 치기 위한 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일부를 활주로에 남겨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돈은 그렇게 차 4대에 가득 실을 정도, 담다 못해 활주로에 남겨둘 정도로 들고 도망갔다고 하고 지금 행선지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예. 외신에 의하면 뭐 우즈벡을 거쳐서 미국으로 결국 가지 않겠느냐는 예.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그동안 나라를 믿고 맡겼다는 어떤 회한과 탄식이 아프간 내부에서 높게 치솟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탈레반의 이 지도자라고 불리는 아쿤드자다 같은 경우는 예. 과거에 굉장히 이 강성에 가까운 이 종교적 원리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자주 내려서 뭐 신체 절단형 같은 극형 같은 경우도 꽤나 종종 선고했다는 공포의 지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형벌은 다른 나라는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형벌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 탈레반이 어쨌든 20년 만에 이 권력을 탈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요하고 있는 아프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 옛날과 다르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면서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 대부분의 아프간 국민들이나 외신들은 그 유화책을 믿지 않고 있고요. 참 가슴 아픈 게 탈레반은 교육받은 여성을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신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카불 시내에 있던 이 여성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들이 전부 다 지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아프간 주민들, 아프간 여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예. 대학 졸업장을 숨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들킬까 봐, 큰일 본인이 날까 봐. 교육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카불에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예.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물론 지금 탈레반이 뭔가 유화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아프간 국민들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앞서서 봤던 중앙일보 기사, 이 아프간 전 대통령 다룬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SNS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도망가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사진 옆입니다.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도망갔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국민은 어쩌라는 거죠? 본인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이거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장혜찬 평론가가 잠깐 얘기했어요.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프간 국민들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자, 기사가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탈출 비행기에 매달렸다 추락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학 졸업장부터 숨겼다. 자,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아까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린 미군 수송기, 거기에 매달리는 아프간 국민들 모습 소개해드렸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요, 조금 뒤에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게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비행기 밖에 매달려서 같이 이륙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무서워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흔적을 지우고 있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느 상점이에요. 그런데 언뜻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이쪽 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모델 사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쪽 벽에도 뭔가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얼핏 보입니다. 여성 모델로 보이는데 지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뒀다간 탈레반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레반 공포 통치 항목에 여성 사진에 덧칠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아프간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도 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Terimiz geldik. Hazır
oilamiz, familiyamiz hammasi u tarafda qolgan. Bu yerga ham kelib biz hech nima bilmaymiz nima qilsak. Holatimiz, ahvolimiz xarobda. U tarafda ham Talibanlar, do'konlar yopiq. See the United States Embassy being evacuated. Here we are. This is President Biden's Saigon moment, and unfortunately, وعلى آله وصحبه وبارك وسل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نحمده ونصلي على رسوله الكريم وبعد وطول أفغانستان مسلمان ملت د دغه درنو فتح مبارکي وایو خصوصا د کابل ښاریانو او اوسیدونکو ته. 자, 70년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개방돼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주목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련 침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탈레반이 집권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 아프간 정권이 들어섰지만 다시 탈레반이 장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나라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사이공 순간이다. 상처 입은 미국 외교 리더십이다. 자,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철수하면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 리더십이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요, 한 1년 반 정도나 있어야 탈레반들이 뭔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만요, 미군이 철수하자 바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판입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아프간과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여기는 탈레반 반군들이 이 대통령궁에 들어선 겁니다. 아프간 대통령궁 장악한 탈레반, 이 모습이었어요. 딱 앉아있죠. 우리가 승자다. 우리가 지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그 옆으로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앉아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허전하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프간에 최소 인원 상주한다 계획을 적고 미국 대사관 인력 전원 대피 기록, 그리고 내부에서도 미국 내부에서 이거 너무 비참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외교 리더십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했다. 다음입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맹은 미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을 철수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에도 벅차니까 힘을 아끼자. 그래서 그 힘을 빼서 중국 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살짝 빼자마자 아프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리더십 회복 외친 바이든의 불신 생긴다. 소총을 든 탈레반도 못 이기는데 미국이 과연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배조 교수님, 네. 동맹들이 미국에 대한 불신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 뭐 미국으로는 엄청난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지만 1975년도에 월남, 지금 남베트남, 우리 때는 이제 월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이공이 침공을 했네, 멸망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헬기로 부랴부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46년 만에 다시 또 나온 재현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 리더십이 과연 뭐가 다른가라는 의문을 동맹국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미국을 믿었는데 소총든 탈레반도 못 이기고 우리를 못 지켜준다면은 미국의 세계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고요. 문제는 이제 철군 결정보다는 예. 속도하고 방식 그리고 오판이 지금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최소한 뭐 한 6개월에서 12개월은 걸릴 것이다. 아프간 정부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한 뭐 5주 전만 해도 또 한 90일은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며칠 만에 그렇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다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5주 전에 쉽게 아프간 정부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더욱더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버리고 대통령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욱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제2의 보복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0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예. 당초에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침공했던 것이 알카에다의 9.11 테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9.11 테러를 얼마 안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아프간을 장악한 이 탈레반 군이 더욱더 기세를 좀 보이기 위해서 미국의 보복 테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바이든 대통령 휴가 중에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나왔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 동맹국들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은 웃고 있고 바이든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긴급히 받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소개돼 있는데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뭐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쏟아내고 있는데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After 20 years,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re was never a good time to withdraw U.S. forces. 자, 화면은 중국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간 인민의 염원과 선택을 존중한다. 그럼 지금 상황이 뭐 잘 됐다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요,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뭐 글로벌 타임스, 황구시보라고 부르죠. 근데 영자 신문은 글로벌 타임스라고 부릅니다. 중국 아프간 1대1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뭔가 잘해보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자, 그런데 오창석 평론가. 악성 기사도 중국은 웃고 있다 그러는데 또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반드시 웃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북서쪽에 있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신장이라는 뜻이 새로운 신자에 땅 강자를 써서 새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복속한 지가 약 200년에서 2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가였다가 북쪽에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성 중에 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보면은 동그란 원판 오른쪽 동쪽 끝으로 약간 후라이팬 손잡이 형식으로 있거든요. 접경지군요. 그러니까 접경지. 맞닿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고 아프가니스탄 위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뭐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흔히 말하는 비슷한 이제 투르크족과 비슷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들어섰을 경우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영향을 줘서 이미 1997년 12월에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분리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살던 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100만 명을 강제로 인원을 동원해서 노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수용소에 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탈레반이 어떠한 위치를 취할지에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웃을지 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탈레반은 빠르게 지금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관타나모, 그러니까 아프간의 관타나모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바그람 옛 수용소인데 이 수용소가 2012년까지는 이제 미국이 관할을 하고 있다가 다시 넘겼어요, 탈레반한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탈레반과 알카에다 그리고 IS 대원 등 5천여 명의 테러리스트가 수감 중입니다. 근데 이걸 다 풀어줬습니다, 탈레반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은 무장 세력으로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쪽을 지원하느냐. 지금 다 당분간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기 때문에 통치하고 안정을 취하는 데 힘을 쓰겠지만 통치가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고 하는 ETIM의 테러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슬람 교도들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탈레반이 이를 받지 않고 종교적으로 연대를 맺으려고 한다면 중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국경을 맞댄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